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하는 IT 업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불만인 게, 특히나 신입들이 불만인 게, 이렇게 경력자 같은 신입을 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나마 IT 업계는 대부분 좀 배워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라도 있는데, IT 업계가 아닌 분야는 내가 봤을 때 얘네들 쥐뿔도 없거든? 그리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되게 뻔뻔하게 신입으로 들어가서 나 가르쳐라, 이런 주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IT는 그래도 신입들이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면 학원에 가서라도 공부하려는 의지라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게 좀 심한 것 같아. 그거조차도 없고 개발자 뽑는데 코딩을 못하는 상황에서 뽑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뻔뻔한 거지. 개발자인데. 가수를 뽑는데 노래를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이 지원하는 거랑 똑같잖아. 음치가 지원하는 거랑도 비슷하고. 고쳐서 가야지. 그래서 저는 결론은 항상 그래요. 시장과 싸우려 하지 마라. 이거는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코인을 하든 어떤 자산이 이렇게 변화하는 곳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큰 손들이 따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은 백화점 이런 데가 어느 곳에 생긴다고 하면 그 근처 일대가 가격이 확 오르거든요. 백화점은 그 전부터 그 주변에 있는 일대의 땅을 다 사놔요. 최대한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백화점 짓는다는 걸 딱 발표를 하죠. 그러면 백화점은 부동산 수익으로도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변 이제 원래 살던 분들도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백화점이 하나의 시장의 큰 흐름 중 하나인 거지. 그런 것처럼 주식도 어떤 주식에 엄청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매수만 하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들 돈도 같이 붙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개인이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 주도하기가 힘든 게 주식시장인 것처럼 IT 업계도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개발자가 부족한지 아니면은 회사가 개발자를 채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분위기인지에 따라서 뭐 누가 부족하고 누가 많냐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큰 흐름이 정해진다고. 근데 이거를, 그것도 신입 개발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너네가 당연히 날 가르쳐야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시장 흐름과 크게 반대되는 거죠. 경력자들도 이제 그런 시기가 되면 엄청 잘하는 그런 개발자들은 논외지만, 어느 정도 좀 경력 있는 사람들도 힘든 시장에서 무슨 신입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많이 불편해 하세요. 악플도 달린 경우 많은데, 저는 취업 전문가잖아요. 취업 전문가는 지금 정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회사 나쁜 놈들아, 신입 할당제를 해가지고 다 뽑은 다음에 교육을 한 1, 2년 정도 학원 수준으로 해줘야지, 어디서 업무도 안 가르쳐주고 일을 시키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건 알아. 하지만 제가 많이 가르쳐보고 제가 고연봉자만 계속 만든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마인드는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의 영역으로 빠지고, 그런 현실과 좀 동떨어진,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자기 합리화가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피해의식을 경계하라고 하는 게 거기 있어요. 시장을 이기기가 힘들어, 개인이. 그래서 차이나 머니도 한때, 요즘은 중국이 좀 힘들지만 차이나 머니가 1년에 막 8%씩 성장하고 이럴 때 어마어마했어요. 전 세계 부동산 다 끌어올리고 캐나다도 막 다 올리고 우리나라도 많이 올리고, 막 어딜 가든 중국인이 올리지 못한 데가 없어.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근데 진짜 이렇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도 않은 게, 그런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막 그렇게 했던 캄보디아 지금 거의 뭐 최빈국 수준이고,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원래 잘 살던 괜찮았던 나라들이 많이 쫄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나라의 발전,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그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 근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같이 생산을 해서 나누잖아. 그러면은 누군가는 대충 하고 누군가는 되게 빡세게 열심히 해도 받는 게 똑같잖아. 공평하게 나눈다는 이유로 더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는 게 아닌 적게 주는 거지. 자본주의는 열심히 하고 능력 좋은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적게 주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굳이 이거 해야 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야. 대충 해도 뭐 옆에 대충 하는 친구들도 많고 대충 해도 다 비슷하게 받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자본주의, 가장 자본주의적인 미국이 지금 제일 잘 살잖아. 뭐 이거에 대안으로 꼽혔던 게 사회민주주의 이런 나라들인데 캐나다도 요즘 좀 힘들잖아요. 이게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남한테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더 멋있고 싶고 그만큼 더 많이 벌고 싶고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부터 그 욕심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은 자본주의가 가장 잔인해 보이지만 가장 생산적이 된다. 왜냐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들의 인재들이 더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팽이라고 하죠. FAANG. 그래가지고 아마존, 애플, 무슨 페이스북 이런 나라의 전 세계에 제일 똑똑한 개발자들이 몰리고, 그러니까 그쪽이 개발 기술을 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럼 그쪽으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잔인하고 승자만 살아남는 이런 구조가 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너 뭐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장을 바꿀 정도로 뭐 정치에 막 능통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돼봤자 미국 시장을 바꿀지도 못해.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바꿔서 사회주의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월급도 또 비슷한 직급은 똑같이 주고, 이거 군대 아닌가? 나는 군대 보면은 직급이 비슷하면 똑같 비슷하게 받잖아요. 근데 군대 내에서도 아마 아시겠지만 능력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좀 띠란 애들도 있는데 똑같이 월급을 받는 게 과연 공평한 걸까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내가 이 시장에서 날고 길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자꾸 뭐 노력이 어쩌저쩌고 그거 비꼬는 문화가 거의 한 7년, 8년 동안 있었는데 문제는 시장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주도하는 거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최상의 미모나 스펙을 가진 사람을 만나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살면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제일 잘난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평등하면은 내가 좀 잘난 사람이면 좀 그거 낮춰서 하향 결혼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그때그때 내로남불이 심하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지능이 낮다라고 보거든요. 아니면은 굉장히 위선자거나, 그러니까 앞에서는 정의를 위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우리 모두 평등해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배우자는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진짜 엄청 잘난 사람을 만나고서, 그런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평등하게 시장에 풀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 할당제를 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선 떤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막 보면 사람들이 막 아 저 사람 월급 뭐 저런 애들이 무슨 월급을 저렇게 받아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 결국엔 막 그렇게 막 시장에 어쩌고저쩌고 말 많던 사람도 결국엔 자기 연봉 협상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뭐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고연봉자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받거든. 내가 연봉이 낮지가 않았잖아. 그래서 괜히 막 시비 털리고 막 이런 적 되게 많았거든. 근데 내 성격상 당하고 있진 않는데 그래도 막 좀 그렇잖아. 나는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도전을 받는 경우 되게 많았어. 근데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거는 나한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회사에서 달라고 해라. 왜 애꿎은 나한테 시비냐. 그 회사에 가서 그 사람 그 연봉 협상을 다시 해달라고 하던가 그게 합리적이지 않냐. 근데 회사는 무서운 거지. 혹시 혹여나 지가 잘릴까봐. 근데 나는 지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데 많이 받고 그냥 딱 봤을 때 얘 되게 어리고, 내가 보통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한 뭐 대여섯 살 많았거든.
얘는 어리고 어떻게 보면 만만하다고 본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나랑 경력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 사회에서 경력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 사람보다 능력이 좋았고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싫은 거야. 이게 되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왜 고연봉을 못 받는지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분 나쁜 게 먼저거든. 근데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게, 인간의 호르몬이라는 게 정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우울한 요소가 사라지면 우울증이 완화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도파민이 별로 안 분비되고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냥 욕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루에 산책이라도 하면서 햇빛을 좀 많이 받는다든지 뭐 이런 노력은 지가 해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뭐 세상 빠이빠이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노력은 그래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시장이 힘들어질 때마다 옥석이 가려진다라고 보는 게, 제가 팀노바를 하면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지만 고연봉자 많이 보내면 욕먹는 게, 저는 원래 시장에서 익숙했어요.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똑똑한 사람들 또는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고연봉 받더라도 티 안 내고 좀 착한 척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나는 그게 또 싫은 거야. 막 아니 뭐 내가 뭐 그냥 돈 번 것도 아니고 남들 그 새벽 5시까지 거의 막 매일 하고, 그렇게 진짜 하루를 갈아 넣고 20대를 거의 뭐 일만 했을 정도로 많이 갈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한 거를 왜 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아무튼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이렇게 트러블이 좀 있긴 했었는데, 꼭 그래. 꼭 그러니까 연봉이 좀 본인이 높이고 싶으면 그냥 많이 하면 되거든요. 시장이 애초에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술을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근데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소소하게 내가 개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고, 괜히 멀쩡한 사람들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지. 결국에는 회사한테 따져야 될 문제예요. 근데 회사는 단호하죠. 열심히 신입 개발자 교육하면 뭐해요? 1, 2년 뒤 퇴사하고, 아니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퇴사하고, 회식했다고 퇴사하고, 막 그렇게 굉장히 예민한 세대가 있는데, 피해의식이 이미 진작에 학습된 거야. 그게 불합리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상한 드라마 같은 거 보고 학습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지. 근데 현실은,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학교 폭력도 있으면 안 되잖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친구들 되게 잘 지내고 막 이러는데, 현실을 보면은 되게 학교도 되게 쌀벌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막 정말 고통 받고 평생 고통받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니까 그 어떤 성과가 필요 없는 학교조차도 연봉이란 게 없는 데서도 괴롭힘이 있고, 인간 사회가 모이면은 당연히 있을 법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내가 핵인 싸거나 친구들이 날 많이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멋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잘난 게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회사에서 뭐 별로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데 제일 신입 개발자면 제일 못하고 제일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 이거 해주시고요, 저 교육해 주시고요, 돈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게 좋게 보이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 이직할지 모르고 가장 예민한 세대의 친구들을 교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굳이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있을까? 한 2, 3년 정도 경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직을 해서 왔을 때 그래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경력자들을 뽑을 때 리스크가 적죠. 그리고 경력 3년 차나 경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나 연봉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뭐 많이 나야 한 1,000만 원 날까? 아니면 적게 나면은 그래도 한 5, 600 나거든? 그 5, 600 1년에 더 주고 안정적인 사람을 쓰는 게 낫죠. 그리고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떡국집을 창업을 했어. 그래서 오늘 뭐 떡국을 팔 건데, 그래도 어디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배우고 레스토랑에서 좀 뭐 이렇게 돌아가는 룰을 좀 아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요리사로 쓸 건지, 여러분들 보조라고 치고, 아니면 신입이라서 양파 까는 거부터 야 이거 이렇게 까야 되고 뭐 설거지 이렇게 해야 되고 손님이 이렇게 왔을 때 이럴 때 이렇게 응대하고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되는 사람을 뽑을까? 돈 좀 주더라도 후자가 나요. 그리고 저는 학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하는 입장에서 경력이 많고 잘하는 사람을 학생들도 선호해요.
그러니까 신입 강사를 뽑아서 교육을 일일이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조차도 고객부터가 달라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왜 기업이 그런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냐 이거죠. 아, 예전에 쿠팡 연봉 6천 부를 때 막 3, 4년 전에는 개발자 막 무지성으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해고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주가가 떡락을 하면서 엄청 안 좋아졌던 거지. 근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돈이 IT 업계로 흘러갔기 때문에 주식이 떡상을 하고 투자금이 많아지니까 많이 고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 추구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윤을 많이 추구해서 기업이 성장해서 자기가 투자한 만큼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 메커니즘이거든. 이게 주식시장이고. 이런 메커니즘을 거스르고 그냥 나 불쌍하니까 그냥 뽑아줘. 이게 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나라의 지원을 많이 받은 그런 큰 기업들 뿐이에요. 중소기업은,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을 왜 저격해서 항상 바라보고 있냐면, 중소기업이 가장 원초적이에요. 왜냐면 뭐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데는 사실상 언제 회사가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똑똑한 CEO가 있는 회사면 진짜 실리 추구를 되게 명확하게 해요. 그 돈 한 푼 한 푼이 너무 아깝고 아껴야 되니까 진짜 괜찮은 개발자한테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교육을 하면서 고연봉제를 계속 보낼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도 많이 보냈고, 이렇게 된 이유가, 그 중소기업은 그 얘가 고졸이든 아니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바라본 바로는 진짜 애지간히 큰 기업 아닌 이상은 스펙보다는 일단 얘가 지금 우리가 창업하려는 아이템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만 부합하면 그냥 이제 오케이 하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종합적인 이해가 있어서 설계도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고,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응용 2단계 수업이 그래서 설계 수업에 가까워요. 설계하면서 개발하는 수업이고 생각하면서 개발하는 수업에 가깝죠. 그래서 어디든 중소기업에서 어디든 고연봉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경력만 쌓으면은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력자로 대기업 간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력자 대기업 아이들을 창업하고 이런 친구도 많고, 중소기업에서 CTO로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시장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는 물론 되게 어린 친구들이랑 아직 경제를 제대로 못 배우고, 요즘 좀 충격적인 게 20대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교육을 제일 빡세게 잘 받은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맞춤법 틀리는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되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게 디지털 세대가 가진 단점인가? 그러니까 좀, 저희 어릴 때는 좀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생각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인데 오히려 기본 지능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 아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걸 못 가져가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좀 되게 아쉬웠어.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제가 쓴소리고 기분 나쁜 소리인데, 지능이 높을수록 이런 얘기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제이가 뭐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결과 좋게 나오잖아요. 결과 좋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어떤 이상한 논리나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게끔 제가 항상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뭐 이거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다 가스라이팅이니 뭐니 막 무슨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를 본인들이 애초에 유튜브에서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그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래 저 사람 저런 정체성을 갖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와서 이런 얘기 할 거 뻔히 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만이 별로 없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직업이라는 게 정말 주 5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을 영향을 준다고. 7일 중에 5일. 이거 정말 무시 못하거든. 그래서 이왕이면은 잘하면 잘할수록 좋고,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좋고, 그리고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저는 그 동남아 같은데 이렇게 보면 서양인들 되게 휴가 많잖아요. 걔네들이 동남아에서 휴가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막 2주 3주 있어도 충분히 그 숙박비를 내고 남을 정도로 걔네들이 되게 괜찮은 연봉이니까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월급으로. 물론 우리나라 정말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막 2주, 3주씩 이렇게 휴가를 받는 문화가 있으면 좋긴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그만큼 또 서양은 그 일론 머스크도 뭐 휴가 갔다 온 비자 자른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해고가 자유롭고 이런 시장이면은 2주, 3주 주더라도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적당히 맨날 놀기만 하고 그렇게 하기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나라 단위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근면성실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이런 문화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대만과 같이 진짜 엄청난 급성장을 한 나라가 된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게 정말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랑 대만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친 상승을 한 나라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지금 막 뭐 자꾸 요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지 막 요구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방식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최고의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의료 시스템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옛날에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근데 80년대 기점으로 진짜 개떡상을 한 거지. 난 그래서 우리나라 좀 자랑스러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